당신은 지금 정부 지원금을 매년 수십만 원씩 놓치고 있습니다. 공짜 돈이 길바닥에 널려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지난 한 해만 해도 정부가 쏟아부은 보조금과 지원금의 총액은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당신이 신청해서 받은 금액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해당 사항 없어 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보조금 통합 포털, 보조금 24에 등록된 전체 지원 사업의 개수는 무려 10,000개가 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앙부처 사업만 418개,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5,070개, 공공기관과 교육청 사업이 933개를 합쳐서 총 13,018개에 이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에게 맞는 지원금이 최소 서너 개는 있다는 뜻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근로장려금, 국민내일 배움카드, 에너지 바우처,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지원, 청년 도약계좌,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름만 들어도 아는 것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못 받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몰라서입니다. 정부가 일일이 전화해서 씨, 지원금 나왔어요. 신청하세요. 라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입사라는 플랫폼이 있긴 한데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설령 안다고 해도 귀찮아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루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 다 조건 까다롭고 복잡해서 일반인이 신청하기 어렵다. 서류 준비하다가 포기한다. 신청해도 탈락하면 시간만 날린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예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상담을 받고 서류를 출력해서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많은 사람이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시의 보조금 24 서비스를 이용하면 단 5분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간편 찾기 기능을 쓰면 개인, 가구, 소상공인, 법인 중에서 본인 유형만 골라서 클릭 몇 번이면 바로 조회가 됩니다. 물론 로그인을 하면 더 정확합니다. 본인 인증만 끝내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당신의 자격 정보를 읽어서 맞춤형 혜택을 전부 뽑아줍니다. 결과 화면은 3가지로 나뉩니다. 신청하세요, 확인해보세요, 받고 있어요. 이미 받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새로 신청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알려주고 조건이 애매한 건 확인해보라고 표시해줍니다. 이걸 한 번만 경험하면 아, 이게 왜 이렇게 쉬워졌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서비스가 진짜 대단한 점은 가족 대리 조회 기능입니다. 당신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혜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못 다루셔서 지원금을 놓치고 계신다면 당신이 대신 조회해서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치고 계십니다. 에너지 바우처 같은 건 난방비가 빡빡한 겨울에 진짜 큰 도움이 되는 돈인데 신청을 못해서 그냥 월급에서 까먹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보일러를 못 켜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그분이 지원금을 몰라서 못 받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이 대신 조회해서 신청해드리면 그분의 겨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본질적으로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복지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낸 세금의 환급입니다. 당신은 매달 소득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합니다. 그 중에서 당신이 조건에 해당하면 당신 몫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신청을 안 하면
그 몫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거나 정부 예산으로 그냥 사라집니다. 이걸 복지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왠지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복지받을 정도로 어렵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낸 세금의 일부를 내가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이 매달 내는 소득세의 0.1%라도 돌려받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24 서비스는 2024년 기준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맞춤형 혜택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새롭게 시작하는 지원 사업이 매일매일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 도약 계좌는 최대 5천만 원 지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매달 60만 원에서 70만 원씩 넣으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얹어줍니다. 청년주택 드림 대출은 연 4.5%의 고정금리를 제공합니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5%에서 6%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건 그냥 통장에 꽂히는 돈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지나치면 진짜 돈을 길가에 버리는 겁니다. 이제 공급망이나 밸류체인 개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밸류체인은 지원금 정보가 당신에게 도달하는 경로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거나 동사무소 게시판을 보거나 인터넷 카페에서 정보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비효율입니다. 주민센터는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합니다. 직장인이 가기 어렵습니다. 게시판은 실시간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카페 정보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이 모든 병목을 한 번에 해결한 게 바로 정부24 보조금24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마치 당신 전용 비서가 모든 공공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따로따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 플랫폼의 핵심은 데이터 연동입니다. 당신이 로그인하면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당신의 소득 정보, 재산 정보, 가구 구성 정보, 연금 수급 정보 등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10,000개가 넘는 지원 사업의 조건을 일일이 대조해서 당신에게 맞는 것만 걸러냅니다. 사람이 이걸 손으로 하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몇 초 만에 끝냅니다. 이게 진짜 혁신입니다. 예전에는 지원금이 뭐가 있나 하고 인터넷을 1시간씩 뒤져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로그인 한 번이면 끝입니다. 거시적인 구도로 보면 이건 단순한 생활 편의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부는 디지털 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모든 공공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는 그 선봉장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서비스가 이 플랫폼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미 카카오뱅크 같은 민간 앱에서도 정부 지원금 찾기 서비스를 연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구조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서비스를 무시한다면 1년 후에 같은 내용의 영상을 보고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예상되는 반박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박입니다. 보조금 이사에 내 정보를 다 입력하는 게 찜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안이 걱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직접 운영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 방식도 다양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생체 인증까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피아스 같은 걸로 인증하면 휴대폰 번호만으로 끝납니다. 보안이 걱정된다면 간편인증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개인정보는 이미 정부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득정보는 국세청이, 재산정보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족관계는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이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쓴 그 정보를 새로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정보를 당신의 동의하에 조회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반박입니다. 신청해도 조건에 안 맞아서 떨어지면 시간 낭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애초에 조건에 맞는 것만 보여줍니다. 시스템이 자격을 검증한 다음에 결과를 띄워줍니다. 신청하세요 라고 뜨는 항목은 당신이 조건을 충족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서류를 내고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가 떨어진다고 해도 다른 항목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반박입니다. 이미 받고 있는 게 있는데 뭐가 더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고 있는 지원금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사업은 매년 새로 생기고 조건도 바뀝니다. 작년에는 해당 안 됐던 게 올해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바뀌었거나 가구 구성이 바뀌었거나 거주지가 바뀌었으면 조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올해 취업을 했다면 청년내일 저축계좌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올해 결혼을 했다면 주거 지원 조건이 달라집니다. 올해 아이를 낳았다면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급여가 새로 생깁니다. 보조금 인사는 이런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은 꼭 조회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투자자나 실용적인 사람이 봐야 할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째, 정기적으로 접속하는 습관입니다. 한번 조회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사업이 열릴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보조금 이사 앱에서는 푸시 알림 기능을 제공합니다. 신청 마감일이 임박한 지원금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바로 알림이 옵니다. 이걸 켜놓지 않으면 의미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가족 계정을 연결하는 겁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혜택까지 대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고향에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로그인하는 게 번거롭다면 본인 계정에서 가족 맞춤 안내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이 기능을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습니다. 셋째, 간편 찾기를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로그인이 귀찮을 때는 비회원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가구, 소상공인, 법인 중에서 선택만 하면 기본적인 추천이 나옵니다. 물론 로그인보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경고도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노린 사기 전화나 문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보조금인 이산 절대 유료가 아닙니다. 신청 대행을 빙자한 수수료 요구는 모두 사기입니다. 정부24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신청해 주겠다 하며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는 받지 마세요. 정부24 직원이 전화로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조정입니다. 정부 예산이 매년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원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그래서 아직 한참 남았겠지 하고 미루면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보조금 1을 켜서 오늘 당장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마감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원금이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중에 하지라고 미루는 겁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아니면 인터넷 브라우저에 정부이사를 검색하세요. 로그인하고 보조금이사 메뉴를 클릭하세요. 본인 인증을 마치면 당신에게 맞춤화된 지원금 리스트가 펼쳐집니다. 거기서 신청하세요 라고 뜨는 항목부터 하나씩 클릭해서 신청을 완료하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많아야 10분입니다. 10분 투자해서 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명한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주식이 오르길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정부 보조금 시사를 활용해서 당신의 돈을 찾아가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월세를 해결해주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